저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영숙님이 제일 괜찮더라. 이번에 여출들 중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게 영숙님, 정희님, 옥수님 다들 외모들이 너무 이쁘시잖아요. 이분이 결혼 전에는 또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지금 자녀가 있으신데도 이렇게 미모가 이쁘신데,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신 분들도 이혼을 하신다는 게 결혼 생활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이쁘고 매력이 있는 분들도 이혼을 하신다는 게. 영숙님이 여러분 서태지 노래를 들으면서 오셨거든요. 그 서태지 노래 들으면서 오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거의 40대이실 거예요. 영숙님이 되게 교양 있고 우아해 보이시잖아요. 영숙님은 부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부산. 전 남편이 나하고 성별만 다른,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말을 너무 이쁘게 해서 결혼했는데 말투만 이쁘고 내용은 이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상당히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이혼할 때 양육권 관련해서도 갈등도 되게 심하셨던 것 같고, 중간에 전 남편분이 양육권 때문에 아이들을 9개월 동안 데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2명 있고, 이분이 또 사연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혼을 앞두고 갑상 세맘 그리고 자궁 경부암이 같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매력있고 이쁘시고 그런데 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잖아요. 암투병을 하셨었잖아요. 아마 자기소개 때 그런 얘기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암투병을 했다는 게 남자분들한테 부담이 돼서, 영수님이 이렇게 매력있고 이쁘신데도 남자분들한테 선택을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영수님이 그 예고편에서 미리보기, 방송 미리보기 나왔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영수님이 많이 우시더라고. 제 생각에는 영수님은 좀 잘 되고 싶은데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이 없고 선택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시는 거 아닐까요? 보니까 막 요리도 잘하시고 막 잘 하시던데,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남자분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내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속상해서 우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숙님 얘기를 하는 김에 잠깐 돌싱글즈 얘기랑 같이 해보자면은, 돌싱글즈는 지금 자녀가 있는 돌싱 아름씨의 경우 자녀가 둘인데, 자녀가 둘인 돌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비난을 막 받고 막 그러거든요. 나는 솔로는 지금 영숙님만 하더라도 자녀가 둘이고,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또 여자 출연자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셋이잖아.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출연자들의 자녀 유무가 나오고 자녀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문제가 되고 안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냥 그런 거 보다가 넘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싱글즈 같은 경우는 자녀 유무가 너무 늦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있다는 게 엄청 막 부각이 돼. 그래서 저는 나는 솔로가 너무 속 시원하고 훨씬 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암 완치됐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암에는 완치라는 게 잘 없어요. 5년인가요? 5년 동안 제발 안 하면은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암이라는 거는 완치라는 게 잘 없죠. 맞아요. 땅콩님 말씀처럼 완치여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죠. 포춘하님께서 나는 솔로는 비율을 적절하게 잘 해놨다. 근데 돌싱글즈는 비율을 개똥으로 해서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나는 솔로 얘기 중에 돌싱글즈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돌싱글즈는 남자 출연자는 전부 다 무자녀, 여자 출연자는 유자녀 이렇게 나왔거든요. 완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비율을 해놔가지고 출연자들만 욕먹고 있어. 완전 제작진이 병신들 해가지고. 근데 나는 솔로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첫날부터 이렇게 자녀 유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출연자들의 뭐 이혼 사유도 한 번에 나오고, 좀 자녀 유무가 있는 돌싱들이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이렇게 좀 적절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보는 게 재미도 있고 출연자들끼리도 부담이 덜하죠. 저는 영숙님이 좀 커플도 되고 연애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영숙님이 너무나도 매력있고 이쁘신데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영숙님 같이 이런 분이 이상형에 가깝거든요. 이상형 같은 스타일이에요. 영숙님 스타일이 진짜로 너무 이쁘시고 우아하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 중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혼하면서 또 암으로 고생하시고, 근데 이혼 중에 또 암이 걸렸는데 자녀들 양육권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분이 참 너무 좋으시고 이쁘신데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게 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이쁘신데 얼굴이 이제 고생하신 게 많이 보여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여출이 영숙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들도 결혼을 잘해야 되지만은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을 또 하시잖아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여자분들 정말 결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다정한 사람 조심하세요. 좀 싸가지가 없더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런 남자가 훨씬 좋아. 전 다정한 남자는 좀 피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정한 남자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자기의 흠을 다정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착한 척하고 다정한 척하면서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어릴 때 못 모르고 그 다정함에 속아가지고 결혼이라도 해버리면은 꼬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경제력 부족을 다정으로, 맞아요. 그런 경제력 부족이든 아무튼 뭔가 좀 본인의 그런 부족함을 착한 척, 다정한 척으로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진짜 지옥길 열리는 겁니다. 남자 출연자 중에 빌런이 영수라면은 여자 출연자 중에 빌런은 정수. 첫날 밤에 울었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님이 지금 벌써 울어요. 다음 주 보니까 울더라고. 정수님이 되게 인상이 강해요. 인상이 세세요. 인상이 세고 그리고 싸울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센데 말투는 너무 이쁜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쎄해. 얼굴은 되게 강한데 말투를 너무 막 애교 있게 착한 척, 이쁜 척하면서 말투하니까 안 맞더라고. 실제 말투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 실려가는 여자 정수일까요? 병원 실려가는 여자요? 병원 실려가는 여자 그러니까 누구지? 병원 실려가는 여자, 응급실 가는 여자? 정수기인가? 응급실 실려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정수기일 확률이 좀 있죠. 정수기일 확률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님 왜 인기 많냐고요? 저는 정수님이 오늘 2표 받았잖아요. 정수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일단은 잘 웃어서 애교 있는 말투,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요. 미니 원피스인가? 미니스커트 원피스인가? 되게 자기 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그게 먹힌 것 같아요. 그 남자 출연자분들이 지금 돌싱들이시다 보니까 연애를 오랫동안 못 하시고 여자분들하고 잘 못 만나시고 그래 왔을 텐데 정수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좀 찍은 게 있지 않을까. 정수님이 다음 주에 영수랑 손잡고 막 그러더라고. 손 깍지 끼고 막 그랬어요. 영수가 오늘 금반지를 정수기한테 줬거든요. 오늘 그 정수님 특이했던 게 정수님이 경수를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결정사에서 만났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경수씨는 정수님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애프터 신청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정수님 같은 스타일이 같이 이제 뭐 술 한잔하고 재밌게 놀고 빠이빠이 하고 나면은 또 만나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정수님 같은 스타일은 처음에 이제 술자리에서 재밌고 이렇게 놀고 그럴 땐 좋을지 몰라도 끝나고 재밌게 놀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을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공동거식에서 술 먹고 그럴 때는 좋을지 몰라도 뭔가 따로 데이트하거나 알아갈 때 정수님한테 매력에 빠진다기보다도 정수님한테 뭔가 좀 정이 떨어지는, 깊게 연애를 하거나 진지하게 만날 사이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정수님한테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수님도 경상도 부산 분이세요. 전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정수님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수님이 전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이렇게 결혼 기간이 짧잖아요. 연애 기간이 짧잖아. 연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돼. 물론 뭐 그게 정답은 없지만은 보통 충분히 그 사람의 이제 사계절을 겪어봐라. 사계절이라는 게 꼭 1년을 겪어봐라가 아니라 1년 동안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다 봐야 된다. 그 사람의 뭐 슬프고 기쁘고 화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고 이 사람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결혼하라고 하는데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거죠. 6개월 동안. 6개월은 그냥 막 좋기만 하다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은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결혼한 게 너무 빨리 결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님은 연애를 할 때 얼굴이랑 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대요. 전 남편이. 그리고 정수님이 바프를 찍으면서 운동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 좋은 남자한테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바프의 과학. 바프 찍으신 분들 치고 빌런이 아니셨던 분들이 없었거든요. 이 바프 도대체 뭐야? 바프 도대체 왜 그거 바프를 뭐 좋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도 막 바프 많이 찍어요? 제가 바프 찍으신 분들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태까지 나는 솔로 1기부터 28기까지 바프 찍으신 분들 치고 좋았던 분들이 한 명도 없어. 다 되게 특이하고 빌런 분들이 많았어요. 찍으신 분들 보면은. 정수님은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사실혼 관계였다가 이혼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숙님은 아이 생기면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아이도 안 생긴 김에 그냥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한대요.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 한다? 왜? 그럼
그럼 애초에 이제 결혼할 때부터 확신도 없는데 그냥 결혼한 거야? 결혼하다가 그냥 애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하자? 몰라. 난 이게 요즘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결혼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결혼한 거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는 애가 생기면 혼인신고한다고? 말린 말씀처럼 이혼하더라도 서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 일 모르니까. 근데 저는 혼인신고를 그렇게 막 아이 생기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틀려먹은 것 같아. 제가 이제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꼰대니까 꼰대 같은 얘기 잠깐 하자면은 안 될 것부터도 이렇게 해놓고 한다고? 결혼 생활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애 생기면 혼인신고하자? 그러니까 안 좋지. 그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 생활 부부관계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애 생기면 혼인신고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꼰대의 마인드로는. 결혼식 올렸으면 사실혼 아닌가요? 네, 결혼식 올렸으면 사실혼인데 서류로 이렇게 이혼한 거 남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가 봐. 그래봤자 똑같아. 서류상에 남나 서류상으로 안 남나 똑같아. 결혼식 올렸으면 다 이제 똑같은 거지. 결혼식 올렸는데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나는 뭐 처녀나 마찬가지고. 그럼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바보야? 청첩장 돌리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올렸으면은 그냥 끝난 거라고. 서류상에 남나 안 남나 똑같은 거라고. 여기 정수님이 나는 연하는 절대 안 만나겠다. 연상만 만날 거다. 그리고 경제력이 중요하다. 60세까지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연하 만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 연하 만나시다가. 요즘에 연상 연하 커플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자분들 웬만하면은 연하 만나지 마세요. 인생 난이도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탁형 너는 너무 편협하고 선입견 가득해가지고 너만의 그 작은 세계에서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내 말이 거의 맞을 때가 많아. 되게 꼰대 같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얘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직접 겪어보고 나중에 보면은 내 말이 맞을 때가 많을 거야. 연하 나름이라고요? 그래 만나. 그럼 연하 남자 만나세요. 여러분 제가 대충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저는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라이브 안 할 때도 이 리뷰를 잘하려고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다 봅니다. 전문가분들 특히 이혼 변호사분들 유튜브를 아주 싹 다 챙겨봐요. 내가 연하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전문가도 아닌 나의 그냥 편협한 저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하네. 그런 것들을 제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하 나름이죠. 그딴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제가 맨날 혼전임신, 남사친 아주 그냥 거품 물어보고 얘기하잖아요. 혼전임신 하지 마라, 남사친 두뇌들 걸러라 이런 애들 얘기하잖아. 사람 나름이겠지. 그것도 혼전임신으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남사친 있는 여자애들도 이혼 안 하고 사는 애들이 있겠지. 멀쩡하게 사는 애들 있겠지. 근데 아주 정말 막 무슨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들 연하 만나시는 거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얘기하는데 연하 나름이에요. 연하 만나. 아무튼 다시 이어서 정수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정수님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급하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했대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남자들을 되게 많이 만났대. 이혼을 하고 나서 쉽게 되게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급하다 보니까 빨리 임신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남자들을 쉽게 많이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됐대요. 잘 안 됐대. 당연히 잘 안 되지. 여자분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쉽지 않지. 남자분들은 이혼을 하고 솔로일 때 여자분들 쉽게 만난다는 게 어렵지만은 정순이 같은 경우는 자녀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마음만 먹으면은 많이 만나고 쉽게 만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정말 정수님을 만나는 남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싫은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정수님이 나만의 무기는 활발하고 똘끼 있는 부분이 나만의 무기라고 했거든요. 애교 넘치고. 근데 늘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과하게 텐션 넣고 활발하셨던 분들이 꼭 항상 즙도 많이 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님이 뭐 싸우는 것도 정수님일 것 같고 주로 많이 우는 사람도 정수님일 것 같고 아무튼 정수님이 뭔가 갈등의 핵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수님이 이번에 여자 출연자 중에 확실한 빌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정수님이.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물론 저의 주관적인 예상이고 추측이고 느낌이지만은 이번에 27기 정수님 모아보기랑 옛날에 16기 영숙 모아보기 이런 거 모아보기 영상 만들 때 첫 느낌, 첫인상으로 얘기할 때
추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시기 정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첫인상 때부터 막 쎄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아보기 영상 만들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더라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잘 맞아요. 나름대로 잘 맞아 이게. 순자님은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6살 아들 하나 있어요. 6살 아들을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는수로 지원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던 전 남편은 운동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소개시켜줘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부인님께서 트레이너랑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트레이너가 뭘 한다고. 운동이나 가르치지 뭘 그렇게 트레이너가 소개를 시켜준 전 남편 같은 경우는 키가 커서 좋았대요. 그래서 키가 크다 보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되게 빠른 기간에 이분도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연애 기간이 되게 짧은데 아이가 먼저 생겨가지고 혼자 임신으로 결혼한 거죠. 연애쯤 만나서 겨울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진짜 몇 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건가? 근데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데 이 순자님 말로는 결혼식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 행복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혼전 임신하는 경우에 공통된 특징이에요.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는데 결혼 준비가 또 되게 빡빡하잖아. 무조건 임신 안 해도 싸우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더 싸워.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한 게 생기면은 더 서운하고. 원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때는 결혼식 준비 때부터 많이 불행해지고 많이 싸웁니다.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생활 1년 만에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순자님은 평일에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고 주말은 여기 순자님이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있는 도시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줘요. 주말에는 이제 놀아주고 엄마가 놀아주고. 순자님은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키 큰 남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 남자들이 주로 나한테 고백을 다 해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나는 솔로 도시행 특집에서 커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순자님의 취미가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인데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혼인 분들이 헬스, 여행, 음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취미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돌싱이신 분들이 취미가 헬스, 여행, 음주라고 하니까 안 좋아 보여.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이 헬스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음주도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럴 만한 시간이 되나? 물론 아이하고 여행 다닐 거고 헬스는 혼자서 이제 취미로 하는 걸 거고 뭐 여행도 아이하고 다니고 음주는 뭐 가끔가다 하겠죠. 근데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친정엄마가 고생할 때 헬스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그 전남편 소개해준 트레이너한테 계속 이렇게 헬스 PT 받으면서 저는 헬스 트레이너 같이 나를 알려주는 운동 코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가까워져 봤자 100회 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알려주는 사람은 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받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되게 친밀해져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뭐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버야. 순자님은 옛날에 유명하신 유튜버 분 있었는데 시골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유튜버 분하고 되게 비슷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유튜버 분하고 이름 비슷해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키 크시고 매력 있는 분이었어. 요즘에는 활동 안 하시나? 아 덕자인가? 덕자인가 보다. 덕자. 그분하고 되게 비슷해 분위기가. 저는 순자님이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착하고 활발하신 분 같거든요. 순자님 같은 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헬스 트레이너 그분은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계속 뭐 이렇게 사적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운동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뭔가 사적으로 이 그 순자님의 그 삶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님 같은 분은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일수록 좀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 여러분 영자님이 성격도 세 보이고 인상도 되게 강해 보였는데 말투는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말투는. 영자님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가 두 번째 연애에 바로 결혼을 했는데 영자님이 뭐 대학원도 다니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연애할 때는 나하고 되게 비슷해서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집안 문제, 돈 문제,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생활 했었고
키우고 아이가 빨리 생겨가지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있대요. 전 남편하고 교류는 전혀 없고 양육비도 아예 안 받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분하고 교류가 아예 없대요. 지금 영자님의 자녀분은 중학생인데 영자님이 되게 생활력이 좋아서 디저트 가게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만드는 거는 다 잘하신대요. 24시간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애도 하고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솔로 나왔다고 하십니다. 아까 채팅에 영자님이 나오실 때 영자님 막 빌런일 것 같다 얘기들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영자님 인터뷰하는 거랑 보니까 영자님 되게 괜찮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는 되게 야무지고 멋진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출연자분들의 외모나 이런 거 갖고 특히 돌싱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게 고생하고 크게 상처받고 그러면은 금방 확 늙어요 얼굴이. 그 특히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확 이렇게 돼. 영자분 되게 멋있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면은 방송에서 분량이 있으면은 분량이 있을 때보다 영자님의 뭔가 괜찮은 멋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전 남편분한테 아예 양육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 같아요. 돈도 아예 안 받겠다 이런 것 같아. 왠지 그런 거 아닐까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애 보지 말아라. 너하고는 아예 교류를 끊고 싶으니까 너가 주는 돈 필요 없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혼하고 나서 여자분이 혼자 아이를 키울 때는 양육비가 그렇게 크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뭔가 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부분인데 영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전 남편분하고 교류도 없을 뿐더러 양육비도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강하신 분 같아요. 강하신 분. 그리고 영자님은 우정인이라고 아세요? 우정인? 가끔가다 우정인 쇼츠로 보곤 하는데 영자님이 젊었을 때는 우정인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정인. 그러니까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우정인 같이 이렇게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스타일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있다는 거야. 느낌이. 여러분 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정인 그분 느낌이 있다는 거지. 우정인 그분 느낌이. 돌싱 특집은 역시 돌싱 특집이야. 첫 방부터 대박이네요. 역시 돌싱 특집은 돌싱 특집이에요. 이번에 잘하면 역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6기가 돌싱 특집 중에 역대급 기수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연자분들 첫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니까 정희님과 옥수님 미쳤다. 너무 미인이셔 두 분 다. 옥수님하고 정희님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셔. 이분들이 미혼일 때는 거의 하트 시그널급 외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트 시그널이나 솔로지옥급 외모지 않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탁형 너 오버한다 이럴 수 있는데 정희님 의사야. 그리고 여기 옥수님 연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옥수님도 뭐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시겠죠? 이 정도 스펙에다가 이 정도 외모면은 하트 시그널도 나갈 수 있지. 솔로지옥도 뭐 나갈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미혼일 때라면. 저는 저번주 예고편에 나왔던 여출분들이 여기 정희님하고 옥수님이었잖아요. 정희님은 좀 약간 똑똑해 보이고 그랬는데 옥수님은 외모가 너무 이쁘시다 보니까 이분은 좀 약간 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다들 이쁘시고 심지어 옥수님은 키도 커요. 옥수님은 보니까 키까지 크시더라고. 근데 반전인 거는 두 분 다 자녀가 있으십니다. 두 분 다 자녀가 있으세요. 이게 반전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일요일마다 돌싱글즈를 리뷰하고 있거든요. 돌싱글즈 7기. 돌싱글즈 7기로 완전 답답해가지고 속 터졌던 게 여기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완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나는 솔로는 시작부터 자기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뭐 정희님 자녀 있고 여기 옥수님도 자녀 있고 오픈해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시원시원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옥수님 이쁘죠? 저는 옥수님이 옛날에 22기 옥순보다도 더 이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옥수님의 스타일 자체가 성향이 10기 옥수님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10기 옥수님 분위기를 제가 묘사를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10기 옥수님의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지금까지 나온 돌싱 특집 여출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거의 뭐 6기 옥순보다도 이뻐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6기 옥순보다도. 이번에 옥수님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나이는 35살입니다. 그리고 옥수님이 이렇게 외모가 이쁘니까 이쁘면은 좀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지 않을까?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나오셨대요. 이렇게 이쁜데 똑똑하게까지. 근데 이분이 29살 때 결혼하셨거든요. 전 남편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 남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게 아마도 바람, 외도, 폭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싸운 정도가 아니라 전 남편이 여기 옥수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렇대요. 지금 전 남편이 사과도 안 하고 왕래도 아예 없고 양육비도 전혀 안 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옥수님이 진짜 얼굴도 이렇게 이쁘시고 심지어 키도 크셔. 키도 완전 늘씬하시고 키도 크세요. 성격도 막 이렇게 여우짓하고 막 그런 느낌이
영수님보다는 생각도 뭔가 털털해 보여. 근데 이렇게 이쁘신 분이 어쩌다가 그쵸 여러분, 이게 보면 옛날에는 이혼을 했다 하면은 왜 이혼하는 애들은 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인식 자체가. 이번에 돌싱 특집만 보더라도 아니 이런 분들이 이혼을 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매력있고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이혼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옥순이 스펙의 미혼 남자랑 재혼 가능할까요?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혼은 가능할지 몰라도 결혼 생활의 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옥수님이 이렇게 이쁘고 너무나도 참 누가 와도 이번 나는 솔로에서 여태까지 나는 솔로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이뻐 보이잖아요. 치명적인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옥수님은 너무 드러내놓고 영순이가 자녀예요. 아마 옥수님은 이제 앞으로 데이트를 할 때도 아니면 자기소개할 때도 계속 이제 어필을 하실 것 같은데, 영순이가 자기 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영순이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딸 말고 또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분이 뭔가 들어갈 만한 공간, 그 공간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옥수님은 아직 전남편에 대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재혼을 할 때 전남편이나 전처에 대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지고 관심도 안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재혼을 하고 만나는 걸 저는 추천하거든요. 근데 뭔가 재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전남편이나 전처에 대한 그 증오나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거의 안 좋게 끝나요. 증오하는 마음도 감정이거든요. 옥수님이 딸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딸이 옥순씨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봐 매일매일 딸한테 선물을 보낸대요. 물론 이게 막 옥순씨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옥순님이 옥순이 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옥순님을 만날 남자분 입장에서는 100% 좋게만 보이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싱이라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마음 확인을 하고 마음속에 나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딸에 대한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남자분이 자기의 그런 거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옥수님한테 뭔가 사랑받는다?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옥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어머니시지만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100% 좋게만은 안 보여. 옥순씨를 만난 남자 입장에서는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내 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러면은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외모도 전혀 안 본다, 나이도 안 본다, 다만 내가 뭘 해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외모가 너무 화려하면 싫대요. 내가 뭘 해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옥수님이 아무리 이뻐도, 옥수님이 설령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뭘 해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 성격이 피곤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으로 봤었어요. 내가 나만의 이제 곤조도 있고 내가 나의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 상대방한테 잘 맞추겠다가 아니라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 만나겠다. 근데 옥수님이 아무리 외모가 이뻐도 아이가 있는 돌싱이고, 아이가 있는 돌싱은 돌싱들의 연애 시장에서는 을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도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쁜님도 그렇고 애나님도 그렇고 아이한테 선물을 매일 보낸다는 거,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엄청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아이한테 매일 선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뭔가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엄마를 많이 안 찾고 아이 혼자서도 이제 잘 이렇게 지낼 때, 그리고 그게 아이만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이가 그만큼 신경이 이제 덜 쓰일 때, 그럴 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누굴 만나요? 계속 머릿속에 아이 걱정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지 뭐 연애를 하든 뭐 재혼을 하든 하는 거지. 옥수님은 제 생각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되게 애매하신 상태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선물이지 않았을까. 아빠가 없는 부분을 선물로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이가 불안정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걸까요? 저는 옥순이 스스로가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가 뭔가 불안해하니까 그런 애보다도 옥순씨가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계속 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옥수님이, 글쎄요, 옥수님이 이렇게 외모도 이쁘시고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하신 분이 이번에 남자 춘자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 춘자가 있을까요?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춘자도 없을 것 같아. 뭔가 너무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 외모가 너무 이쁜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나는 순에서 옥수님이 의외로 커플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현수님은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10살 아들, 7살 딸, 5살 아들,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3명 있으신 건데 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현수님이 이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인터뷰
인터뷰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아예 없었는데 현숙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해서 지금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죠. 결핍 있는 상태에서는 누굴 만나도 잘 안 돼. 나 스스로가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오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현숙님이 말한 게 정말 정답인데 너무 현숙님이 너무 멋진 말만 해. 멋진 말을 했으면은 그 멋진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그 방송에서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니까 인터뷰를 하기 위한 그런 거를 이제 외워갖고 말을 쓰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상 방송에서는 멋진 행동은 아니시더라고. 현숙님은 되게 알뜰하시대요. 나한테 잘 안 쓰는 타입이래.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알뜰하게 모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가 부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시대요. 직업과 조건을 전혀 안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자로서만 필요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 내 아이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숙님의 자녀분들 나이가 10살, 7살, 5살이란 말이죠. 쉽지 않아요. 돌싱 남자분들이 돌싱 여자분들을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자녀들까지 다 내가 케어를 하고 할 수 있다 보다는 외롭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돌싱 여자분들도 외롭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솔로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미리보기에서 나왔던 장면이 남자분 어깨에 계속 기대고 그리고 막 애교를 막 지나치게 많이 보여주고 핑미 춤을 추고 막 이래잖아요.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결핍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해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싶어. 너무 안 맞죠? 말은 멋있는데 행동이 핑미 춤추고 있어. 말씀은 되게 멋있었는데 빌런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신 분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대. 이거 너무 뭔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안 맞는 느낌? 앞에서 한 말이랑 뒤에서 한 말이랑 일관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물론 계속 현숙님이 아이들 뒷바라지면서 지내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남자분들하고 만나서 솔로 나라 안에서 고삐 풀려가지고 즐겁게 지내시고 하는 거야. 너무 좋긴 하지만은 앞에 너무 멋진 말들을 해놓다 보니까 현숙님이 말만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오늘 방송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막 남자 어깨에 계속 기대고 핑미 춤추고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비판받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등장할 때 너무 많이 웃었어. 계속 웃더라고. 너무 지나치게 웃고 해가지고 텐션이 너무 높아. 원래 항상 텐션이 높으신 분들은 뭐다? 추락하는 것도 감정의 골도 되게 순식간에 깊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분도 많이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거나 화내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숙님 전남편 언급이 없었던 거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22기였나요? 16기에서 사별하신 분이 있긴 했었는데 글쎄요. 봐야겠죠. 사별 느낌은 아닌데. 사별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사별하신 분이 솔로나에서 핑미 춤을 추진 않을 거 아니야. 예전에 16기 남자 출연자 한 분이 사별하신 분이 나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계속 분위기가 웃고 있어도 슬퍼 보였어. 근데 현수님은 지금 완전 무슨 자유부인이에요. 아무튼 사별을 하신 분이 이제 핑미 춤을 출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숙님이 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온 거는 나중에 나오겠죠. 아무튼 사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려간 건 현숙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려간 건 현숙인 것 같아? 정숙이가 아니라 현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수치가 있는데 스트레스 수치 중에 가장 최고로 스트레스가 높은 수치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은 되게 오래 간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근데 사별을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핑미춤을 춘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돼. 핑미춤을 추라고 해도 못 추겠다. 근데 현수님이 실려가는지 정수님이 실려가는지는 모르니까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누군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핑미춤을 보여준 그 남자분한테 이제 핑미춤 보여준 게 상철님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계속 이 라인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상철님한테 핑미춤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 그 응급실을 간 사람은 누군지는 아직 모르니까 하여튼 보면은 나오겠죠. 아무래도 치과의사 정희님. 여러분 제가 정희님 예고편에서 정희님 딱 나왔을 때 아이 엄마 같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맞췄어. 근데 옥수님도 아이 엄마일 줄은 몰랐는데 옥수님 아이 엄마인 게 반전이었어요. 근데 정희님은 왠지 아이 엄마일 것 같았어요. 정희님께서 진료 일정을 다 빼고 출연했대요. 오늘 정희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얘기로는 원래는 6대6이었는데 정희님 때문에 남자 출연자를 한 명 더 낀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원래는 6대6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희님
정희님을 이제 추가로 이제 넣으려고 남자 출연자 한 명 더 넣으면서 7대7이 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나는 솔로가 공들인 출연자가 정희님인 것 같아요. 정희님은 부산에서, 이분도 이번에 부산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 정희님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전남편 병원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전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이제 원장이었는데 대표 원장이 내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바로 취직했는데 대표 원장이 바로 고백을 하니까 퇴사 아니면 사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사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 대표 원장이 고백을 해가지고 퇴사를 하기는 싫고 연애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대표 원장이 괜찮기도 하고 같은 회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만나셨겠죠 뭐. 왜냐면은 여기 정희님도 아쉬울 게 없잖아요. 레지던트 끝나고 바로 취직했다고 하지만은 거기밖에 없었겠어요. 만약에 대표 원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미쳤어요? 하고 딴 데 가지 않았겠어? 대표 원장이기도 하고 괜찮으니까 같은 회사고 하니까 결혼했겠지 뭐. 전 남편분하고는 8살 차이였대요. 8살 차이. 근데 8살 차이면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같은 회사고. 근데 전 남편분이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직장이랑 집에서 전부 일 얘기만 했고 일 이외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하고 5년 정도 만에 이혼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8살 딸을 양육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 정희님이 성향이 T래요. T. 공감해주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정희님이 성에 차는 남자가 있을까? 치과 의사이신데 돈도 잘 버실 거고, 전 남편은 대표 원장이었잖아요. 병원 대표 원장. 대표 원장도 안 됐는데 과연 이번에 나는 솔로 출연자 중에 정희님이 성에 차는 남자 출연자가 있을까 싶어요. 약속의 5년으로. 근데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블루님 말씀처럼 아니 이분도 의사인데 이분도 잘 살겠지. 이분도 이제 그 남자분들 의사 되는 것보다 여자분들 의사 되는 그 집안이 더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표 원장 그 의사분보다도 여기 정희님 집안이 더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속의 5년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 채우고 이혼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짓는 게 약속의 5년, 그리고 또 무슨 10년인데 모의 10년 약속의 5년 이거 있잖아요.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그 입에 잘 감겨. 약속의 5년 또 뭐지? 모의 10년인데, 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다. INTP님께서 T면 1, 얘기가 재밌지 않나라고 하시는데, T면은 가만히 있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ISTP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재밌어요. 나는 1 얘기도 싫어. 아무 얘기도 싫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조용히 평화롭게. 영푸님께서 F 공감 못한다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전 남편이 일할 때 힘들었던 거 찡찡대는 게 싫었나 봐요. 우와, 예리하다. 맞아, 그랬나 보다. 아, 일이 아무래도 대표 원장이니까 병원을 운영해야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세금이 얼마 나왔고 직원들 월급 뭐 줘야 되고 누가 사고 쳐가지고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막 짜증난다 그러고, 그런 게 뭔가 싫었나 봐. 그런 것 때문에 막 열받았나 봐. 그 영푼님 말씀처럼 갑자기 영푼님 얘기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첫 만남부터 수평적이지 않아서 결혼 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수요님 말씀대로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하셔도 병원 직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에 취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동등하지가 않지. 어떤 정희님이 8살 딸 양육 중인데 이상형이 데프콘이래요. 센스 있고 공감 잘하고 상하 판단 능력이 있는 남자. 정희님이 T잖아요. 정희님은 공감을 잘 못해주는데, 공감을 사실 T인 사람들은 공감을 못한다기보다는 공감을 하기 싫어한 거야. 귀찮아서. 공감을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근데 정희님은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나는 공감을 잘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 공감 잘 받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힘든 거는 좀 들어줄 수 있는 남자. 나의 힘듦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남자. 좀 센스 있고, 내가 뭐 리모컨 달라고 할 때 음료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해도 척척 잘해주는 그런 센스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비선호하는 직업이 감성이 풍부한 그런 직업은 안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체능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정희님이 충분히 나는 솔로 밖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쎄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희님 같이 이런 분들이 나는 솔로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더 못 만나가지고 나는 솔로 나왔다는 생각도 해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원할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정희님이 만나고 싶은 남자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는 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프콘 약치는 멘트일 것 같아요. 매운말 리뷰 차단용.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일단 정희님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쎄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아직은 그냥 이제 정희님
정희님이 되게 외모도 이쁘시고 일단은 막 빌런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봐야겠죠. 방송 출연 이력이 화려하다고요? 방송 출연을 많이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채팅에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문자 어떻게 보냈는데요? 저 그거 못 봤어요. 문자 어떻게 보냈는데? 스케줄이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정 조율하는 그런 문자였다면은 저는 사실 출연자가 나오라면 나오지 뭘 일정 조율을 해.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사실 좀 그러네.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거지. 어떤 출연자는 3일 전에 연락받아가지고 나오는 출연자도 있다는데 치과 의사면 치과 의사지 무슨 일정 조율까지 합니까? 제작진이 어느 정도 좀 특혜를 주긴 좋네요. 그것만 봐도. 정희님이 먼저 제작진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날 촬영이 없나요? 물어봤어요. 출연하고 싶다고. 뽑혔냐 아니냐 재촉했다고요? 쎄하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잘 몰랐는데 쎄하네. 그만큼 뭐 열심히 활약해 주시겠죠. 그만큼 열심히 활약해 주시지 않을까. 홍보는 무조건 의도가 껴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출연자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 할까 궁금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저도 좋게 보는데 애초에 홍보가 우선이고 그런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일단 정희님이 어떠실지는 보면은 일단 첫방이기 때문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면 알 수 있겠죠 뭐.